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배당 늘리면 법인세 줄고 주주들은 소득세 덜 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이 회의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 회의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주제를 했습니다. 방점은 기업 밸류업,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법인세를 좀 줄여주고 주주들의 경우에는 소득세율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안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런 안에 대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상속세 개편 공식화, 세수 결손 경고 등 속에 또 감세 카드. 어제 이 기업의 법인세, 이 주주 배당 관련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상속세 관련한 부분도 사실 같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느냐? 여길 좀 같이 볼까요?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 가업 상속 공제를 2배로 증액하겠다. 네. 최대 주주가 이 상속을 받을 때는 이 상속세는 할증 평가되는 게 원래 있죠. 그래서 최대 60%까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 폐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업을 잇기 위해서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이 상속 공제되는 부분을 2배로 늘리겠다라는 거죠. 네. 이리 얘긴 즉슨 결국은 상속세 개편을 공식화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거 세수 결손 경고 등 들어왔는데 또 감세 카드 내는 거 괜찮나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오늘 일면입니다. 약간 좀 다르죠? 다른 두 개의 제목을 저희가 같이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금, 토일, 토일월 휴무제, 노동 생산성 높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금, 토일 몰아놀고요. 토일월 몰아노는 이런 휴무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라는 건데, 이 얘기 역시 어제 있었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좀 요일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말고 금요일 혹은 그 뒤에는 월요일을 붙여서 쉬게 되면 좀 한정적으로 이 노동력을 투입을 하고 대신에 푹 쉬고 나니까 노동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많이 쉬면 사람들 많이 놀러 가면 내수 진작 효과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좀 추진을 해보겠다, 검토를 한다라고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다만 아직 추진, 검토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이 될 수 있는지까지도 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강남 2억 들 때 노원은 600만 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 보이시죠? 아파트들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입니다. 중앙일보가 1월에서 5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값, 이 평균 거래가를 좀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은 3%가 올랐어요. 5.6억에서 5.76. 서남권, 강서, 동작, 네, 영등포 등등은 7%가 올랐습니다. 근데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은 15%포인트가 올랐더라. 그런데 15% 높죠. 여길 가볼까요? 쭉 더 올랐습니다. 여긴 어디냐? 강남 3구. 강남 3구는 13%가 올랐는데 금액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올랐을 수밖에 없죠. 네. 결국 이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이 심해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집이 사는 곳의 개념보다는 자산의 개념이 아직 좀 크죠. 그런데 집값의 양극화가 크다는 얘기는 자산, 부의 양극화가 크다라는 걸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이 심해졌다라는 얘기도 되고, 더불어서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같이 좀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국회 상정, 여 즉각 무제한 토론. 네, 어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대정부 질문이 예정이 돼 있었죠. 근데 이 대정부 질문 전에 특검법이 상정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 강력 반발하면서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8시 5분을 지나는 이 시각에도 계속 필리버스터, 이 무제한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정부 질문은 무산이 됐죠. 12년 만에 대정부 질문이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참사 현장 가드레일 보행자 보호 아닌 무단횡단 방지용이었다. 저희가 처음 이 시청역의 이 참사 이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사진이 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있었던 이 철제 울타리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휠만 했다라는 거죠. 왜? 보행자 보호용이 아니라 무단횡단 방지용이었기 때문에 엿가락처럼 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드레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아니 이게 웬 소 한 마리가? 네, 여기가 어디냐? 여기도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소는 아니에요. 소 모형입니다. 진짜 소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소 모형을 이 실물에 가깝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정확하게 전국 한우협회에서 어제 다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이렇게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집회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농민들이 얘기를 하는 이게 뭐냐? 이 축산민들이 얘기를 하는 게 대체 뭐냐? 지금 소 한 마리를 팔면 230만 원이 적자다. 이게 말이 되느냐? 사료값은 40%가 올랐는데 오히려 소값은 떨어졌다.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고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 다 같이 모인 겁니다. 네, 농민들의 말에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이렇게 대형 소 모형과 함께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감도 없잖아 있기도 하네요.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뭐가 있어? 볼까요? 최상병 특검법 상정, 민주 오늘 표결 강행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아마도 표결이 강행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어제 최상병 특검법 결국 상정이 됐습니다. 어제 상정됐을 때의 그 모습 같이 좀 보고 올까요? 왜 의사 진행 순서를 어제는 제일 뒷순서라고 오늘은 왜 앞으로 하고 왜 호떡 뒤집듯이 왜 이렇게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아니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왜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 시키는 대로 왜 의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십니까? 민주당 시키는 대로 아니고요. 순서에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겁니다. 왜 앞뒤가 안 맞게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국회의장이 어느 당 편을 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국회의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네, 어제 상정되기까지도 상당히 좀 진통이 있었던 게 직접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대정부 질문 전에 법안이 이렇게 상정이 되는 경우가 제가 봤었던 한 18, 19, 20, 21, 22대 국회 이렇게 쭉 보면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굳이 왜 전에 하지 않았는데 대정부 질문 전에 이렇게 법안을 올리는 거냐라고도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은 다른 의사 일정을 잡지 않았죠. 특히 법안 상정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단회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만큼은 좀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좀 있다라고 저희가 본 겁니다. 예외적 사유가 있다. 네. 이 최해병 특검법 부분을 이번 달 19일이면 최해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이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완전히 그 결판을 보겠다 이런 건데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정부로 보내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제의 요구권, 소위 거부권을 지금 예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15일을 감안을 해보면 늦어도 이번 오늘 오늘에는? 내일 중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대통령한테 갔다가 다시 재송부돼서 왔을 때 처리를 19일까지는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의장님께도 저희 민주당에서 열심히 설득하고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께서 그걸 또 받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회기 안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원식 의장님도 동의를 해주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기존에는 그런 적이 없었던 건 맞지만 이번엔 좀 예외적인 사유였다. 왜냐하면 최상병 일주기가 오는 19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걸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걸 가정하고 봤을 때는 지금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지금 그런 설명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단 안건으로 올렸죠.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하고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국민의힘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상정에 24시간 필리버스터 항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 국민의힘의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 받으실 수 만큼의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할 거예요. 그러면 인사하셔야지.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께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사실 뭐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 여야 간에 뭐 분위기가 좋은 상황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왜 인사 안 하십니까? 유진 받을만 해야 하죠.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가 오갔어요. 근데 이런 말이 사실 최수영 의원,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 왜 안 하세요? 뭐 받을만 해야 하죠. 이런 류의 얘기가 본회의장에서 나올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국민들도? 22대 국회는 여러모로 신기록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 그동안 있었던 관행, 그다음에 뭐 관례 이런 게 모든 것이 무력화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새로운 뉴머멀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내 갈 길 간다는 네. 새로운 법칙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사실 민주당이 이제 최혜병 특검을 이제 물론 7월 19일 날 일주기까지 맞춰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의장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밀어붙이는데 네. 그럼 일주기 안에 이걸 특검법을 올리면 진상이 규명되고 일주기 지나면 진상이 규명 안 됩니까?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이게 시한법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하자면 어떤 그 퍼포먼스적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 국회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이 이제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고 보름간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네. 딱 기계적으로 맞춰서 7월 4일 날 발의해서 7월 19일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15일 동안 거부권 행사한다는 전제로. 네. 이 모든 것이 말하자면 지금 이 타임라인들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맞춰져 있는 거지 이 법의 진상규명과는 좀 별도의 얘기다. 물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통신기록이 1년치밖에 보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통신기록만이 여기에 스모킹 건인가요? 다른 여러 가지 진상규명 할 수 있는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22대 국회 들어서 원구성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제 그동안의 관행을 싹 무력화시켜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의장에게 들어올 때 목례하는 이 관행을 이거는 재헌국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라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들이 우리 국회 22대 국회 나머지 기간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암담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참 암담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 새로운 뉴노멀이 생겼다. 그게 뭐냐?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내 갈 길 간다라는 게 지금 현재 국회의 뉴노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암담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사가 나오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협치도 염치도 없다.
예상은 했지만 본엄은 삿대질 국회다. 네. 예상을 안 했던 건 아니다. 예상을 하긴 했는데 심지어 예상을 뛰어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제목은. 뭐 저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들께서도 아마 지금 이 국면을 보면 아마 교착 상태에 계속해서 지금 거의 한 2년 넘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에 대한 신물을 굉장히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런데 막장 난장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어쩌면 이 최혜병의 순직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직접 연루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나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청문회에서도 그러한 증언들이 이제 계속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전화를 돌린 정황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까지 의사 일정도 뒤로 계속 연기하는 등 방해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폈어요. 그리고 어제는 심지어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자당 의원이 첫 번째 나와서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 소속 의원들이 2명이나 잠을 편하게 주무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국 자체가 최혜병 순직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그저 대통령의 어떤 초유의 거부권, 그 본인과 관련됐을 수도 있는 그런 초유의 거부권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나서는 모습. 그러니까 민심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 속에서 국회를 계속해서 공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이 여당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이동학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이런 비판과 지적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약간 여당이 자초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네, 이동석 의원님. 뭐 여당이 자초했다. 지금 사실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가려는 그 민주당의 행보인 것 같은데요. 야당 프레임이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밖에서 피켓 들고 이제 들어오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줄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국회의장께 목례를 하거나 인사를 안 하거나 그런 거를 떠나서 사실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그런 기자회견을 계속해서 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국민들께서 지금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뭐가 부당한 건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조국 혁신당 대표는 그럼 특검 추천위원을 우리가 포기하겠다. 이런 강수까지 두면서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런 피켓 시위보다는 국민께 상세히 알리는 그런 행보를 함으로써 국민들께도 부당함을 알리는 그런 모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야 대치로 자꾸 보이고 작은 거에 뭔가 트집 잡고 서로 싸우고 하는 모습보다는 차라리 대국민으로 국민한테 얘기하고 호소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가 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었었죠. 대정부 질문 이틀째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정부 질문도 사실 못 열 뻔 하다가 겨우겨우 열었어요. 왜?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일 동맹이 웬 말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정신 나간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크게 이 본회의가 파행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겨우겨우 수습을 했는데 어제 다시 또 파행 아닌 파행 비슷하게 지금 이 필리버스터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 어떻게 수습이 됐는지 잠깐 보고 오시죠.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사과할 수 없습니다.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입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공방 중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네. 사실 김병주 의원의 이 논란이 됐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시지요 그랬지만
사과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 정회가 되고 이 본회의장이 정회된 이후에도 거듭해서 김병주 의원은 나는 사과 안 한다라는 입장이 확고했었고 김병주 의원 맞다 잘했다라는 동료 의원들의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결국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나와서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정부 질문 파행에 대해서 우리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김진욱 대변인님 약간 좀 뜻밖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절대 안 한다고 거듭거듭 얘기를 했었고 다른 의원들도 약간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와서 유감을 표명을 했다라는 거. 이거 최상병 특검을 어제 꼭 올리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었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고육지책이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사실 김병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지 않겠다,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 들어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김병주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그 발언이 약간 거친 부분은 있었지만 그 김병주 의원이 얘기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공식 논평 제목으로서 한미일 동맹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한 거예요. 그 지적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 지적을 좀 거칠게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도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한일 동맹에 관한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 용이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부분 그날은 파행이 된 건데 저 정도 해서 넘어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어쨌든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결단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첫날도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가 이틀째였는데 어제도 결국 필리버스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22대 국회 다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법한 지금 그런 국회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건데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강땡땡님. 네. 절대로 사과라고 안 하네요. 유감이 그 말입니까?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유감이 사과를 뜻하는 거냐라는 또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유감이라는 유감 표명만으로도 사실상 사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공당의 대변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컨센서스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전 수정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정치가 사라진 상황이에요. 민주당의 저 모습은 어찌됐건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어차피 사과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국면을 좀 진전시키기 위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저렇게 사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교착 국면도 대통령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저런 모습을 좀 본받아가지고 사과도 하시고 그다음에 야당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부권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라라고 지침까지 내리시니까 이 교착 국면이 좀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유감도 정치권에서는 사과의 뜻으로 쓰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한번 국민의힘과 여권을 공격하는 좀 발언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처럼 정치의 실종이다라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네. 어제 최상병 특검법 상정하고요. 국민의힘 바로 즉각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1번 타자가 유상범 의원이었는데 1번 타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오후 3시 한 30 몇 분쯤 어제 한 오후 3시 반쯤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16시간 넘게 지금 계속해서 필리버스터가 밤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잠깐 영상으로 좀 보고 오시죠. 정치폭력 민주당은 박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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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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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으로 국민 기만 민주당은 박승하라! 박승하라! 박승하라!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적은 인력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했다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또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에 이치에 닿지 않으면 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렇게 고함을 치십니까? 자, 좀 들으시고 맞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님 조금 조용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이 모습인데 지금 8시 25분 42초가 지나가는 지금도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박준태 의원의 지금 이 모습이에요. 지금 다소 좀 힘이 빠진 듯한 모습도 보이죠. 지금 현재 5번째 주자다라고 하는데 밤새 지금 순번을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오전 8시 한 30분이 채 안 된 시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체 국회 본회의장 전체 샷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의 의원들이 있는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일단 지금 박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소리 약간 읊조리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글쎄요. 지금 뭐 몇 명이 지금 앞에 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수영 의원 지금 뭐 박 의원도 뭐 그렇게 누굴 이렇게 들으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청중에 호소하듯이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그다지 지금 사안 자체 본질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24시간 방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정해진 이제 룰에 따라서 오늘 오후 4시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어저께 바로 이게 올라가자마자 필리버스터 시작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 종결권을 이제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오후 4시면 이제 끝납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겠지만 박준태 의원도 뭐 누구 들으라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사실은 필리버스터의 본질은 시간을 보내는 거지 그 법안에 대한 물론 부당성을 이제 호소를 하지만 부당성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언제 이게 끝날 것인가가 핵심인데 이제 저 4시가 되면 이제 본회의 특검 통과될 겁니다. 이제 4시가 되면 이제부터는 다시 또 거부권 전국으로 국회 시계의 추가 돌입하겠죠. 다시 제2호권 행사돼서 국회에 날아왔을 때 저는 7월 18일 날 19일 양일간으로 예상되는 제2결 특검,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재의결 그날이 아마 한국도 정치사의 한 전운을 가르는 또 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야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그러니까 그 특검의 재의결에 대한 양쪽 전략의 이탈표 방지의 부심에 이제 작업에 본격 돌입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간으로 이 민생의 시간을 허비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까 마무리는 암담합니다였는데 지금 마무리는 안타깝습니다로 마무리가 또 됐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하루짜리 방어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금 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이어야 되는데 무제한은 아니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제? 24시간이 지나면 제한을 할 수가 있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 수순. 네. 거부권 악순환 불보듯. 지금 이 최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일단 필리버스터를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무제한이 아니라 24시간이 지나면 이거 좀 종결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종결 동의안이 제출이 되고 난 다음에 24시간이 지나면 종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 그 준비한 그 절차 표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어제 민주당이 오후 3시 45분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한 3시 37분쯤 시작을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3시 30분이 좀 지난 시각에 유상범 의원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필리버스터를. 근데 거의 즉각적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낸 거죠. 한 6, 7분 만에 종결 동의안을 바로 제출을 했습니다. 동의안이 제출이 되고 24시간 뒤에는 이 종결할까요 말까요? 찬반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이 표결에서 제적 의원의 5분의 3, 300명이니까 180명 이상 찬성을 하면 강제로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3시 45분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3시 45분 즈음에 해서 아마도 종결 표결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180표면 뭐 민주당만 해도 뭐 충분히 175에다가 더해서 다른 야당들 더하면 충분히 종결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수영 의원님 아예 그 다음에 이제 거부권 정국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그날이 굉장히 또 큰 이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최수영 의원님은 그날이 굉장히 큰 변곡점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일단 변곡점일 수 있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 지금 뭐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한 보름여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아마 대통령도 많은 고심을 하시겠지만 국회도 나름 여야가 새로운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어떤 그 수정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네. 뭐냐하면 지금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검 추천을 제3의 기관에 맡기자. 일단 대법원장에게 맡기자. 이런 안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만 야당이 받아준다면 그렇다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제 조국 그 혁신당에서는 네. 지금의 현재 특검 법안에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1인씩 추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비교섭단체 중에 가장 큰 비교섭단체인 조국 혁신당이 우리가 그걸 추천하는 몫을 포기할 테니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시든가 하십시오라고 해서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섭단체가 갖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이 추천한 목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 여론에 만약에 민주당이 반응을 하면 그래서 뭐 지금 21대 국회에서 만들었던 특검법은 민주당 안이 뭐였냐면 대한변협 회장이 4명을 추천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한변협도 제3의 기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변협이든 그리고 그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개혁신당인가요? 천하람 의원도 대한변협에서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자 이렇게 지금 안을 냈기 때문에 어떤 제3의 합의 가능한 안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안으로만 된다면 수정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그 수정안을 받아서 처리해서 합의 처리하는 방식도 없는 건 아니다.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그 여야 의원님들께서 네. 협력적 관계로 그 가능성을 더 키워나가는 방식이 지금은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수정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과가 돼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그 15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야가 어떻게 논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이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최상병 일주기 전 재의결 못 박은 민주당 특검 추천권이 변수. 지금 김진욱 대변인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특검 추천권을 놓고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다 야당만 추천하는 게 어딨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처럼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 비교섭단체 몫으로 우리가 안 할 테니 논의를 좀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후보가 그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럼 그 안은 찬성입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처럼 좀 대한변협을 얘기한 개혁신당 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검 추천권이 어떻게 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논의가 이루어지면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돼도 다시 수정안으로 올라가서 합의 처리하는 방안도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동석 의원님. 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수정안. 수정안이 발의가 돼도 저는 국민의힘은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게 특검법이 계속해서 뭐 통과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이겁니다.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수사 선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후에 특검법이 발의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마치 무슨 뭐 공수처에서 실제로 지금 수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정안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 거부권을 하시든 아니면 재발의가 되든지 간에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특검법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그런 행보가 저는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 자체가 특검 전에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때문에 어떤 수정안이 온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받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을 주셨습니다. 네,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